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찍는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영상을 찍으려면 이제 주말밖에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몇 주째 주말에 비가 내려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집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찍는 것도 사실 그렇게 날먹하는 느낌으로 찍으려고 하다 하다가 이제 날씨한테 억가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제가 캐나다 워홀을 이용해서 영주권까지 간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양질의 캐나다 이민 정보라든지 뭐 최근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니까 제 영상은 그냥 이렇게 영주권 날로 먹은 케이스도 있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는 용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이제 제가 31살 2018년도 5월에 캐나다에 오게 되었고요. 영주권을 받은 시점은 2021년 1월이에요. 그래서 총 만 2년 7개월 정도 걸렸고요. 제가 영주권 따기까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캐나다 코업으로 와서 워홀로 이제 변경하고 진행했던 시기, 두 번째는 LMI를 진행했던 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렸던 기간, 이렇게 해서 총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업하고 워홀을 진행했던 시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특이하게 저는 이제 워홀을 먼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놓고 8개월의 코업 과정을 별도로 신청을 해서 이제 총 두 가지의 승인 레터를 가지고 입국을 했고요. 제가 워홀을 받은 상태에서 캐나다 코업을 따로 또 신청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2년으로 워홀이 변경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캐나다 워홀이 1년이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 자격인 52주, 그러니까 1년 경력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워홀로 시작을 하기 전에 앞에 코업 과정을 붙여서 구직이나 취업에 대해서 이제 준비할 시간을 좀 벌고자 코업을 먼저 처음에 신청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국을 해서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홀 이슈를 당할까봐 코업 관련 서류만 이제 심사관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피서가 이제 시스템 상에는 승인이 두 개로 된 걸로 나오는데 코업 과정부터 이슈하면 되냐고 물어봐서, 당연히 코업으로 받은 스터디 퍼밋하고 워크 퍼밋을 먼저 이슈를 하고, 이후에 이제 워홀 승인 레터 같은 경우에는 코업이 끝난 다음에 국경에 가서 바꿀 거라고 말을 했더니 뭐 문제 없이 비자 잘 예정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5월부터 발급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난 거니까 이제 처음에 말을 잘 해야 돼요. 순서 바뀌어서 발급받으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사실 성실한 학생은 아니어서 최대한 빠질 수 있을 만큼 빠지면서 술 마시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잘 졸업해서 졸업장 문제없이 받았고요. 여기서 하나 좀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코업으로는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진행을 할 때 인정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제 대학교 학력하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받은 이제 코업 서티피킷을 학위 두 개인 걸로 해서 이제 신청을 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해 주시는 이주공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업 과정도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 할 때 학위로 인정받아서 문제없이 영주권 잘 받았습니다. 코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학원에서 근무도 했었지만 그 전에 첫 회사가 제조업 해외 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업무를 여기서도 하고 싶었어서 구매나 아니면은 물류 쪽으로
SCM 관련된 쪽으로 이제 구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마침 아는 형이 한번 캐나다 유학원에 면접 한번 봐볼래? 라고 제안을 해줘서, 그래 뭐 한국에서 2년 정도 유학원에서 일도 했었고 따로 구직 이제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으니까 한번 기회를 잡아보자 라고 해서 면접을 받고 좀 잘 통과해서 코업을 이제 유학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정말 재밌게 잘 생활하면서 일을 했고요. 코업이 끝나고 나서 워홀도 이어서 유학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처음에 영주권 준비할 때 사실 저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BCPMP 그 주정부임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BCPM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잡 오퍼하고 영어 점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었고, 이게 고용주 입장에서도 조금 더 부담이 덜한 부분이라서 이 루트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워홀이 한 4개월쯤 남았을 때 갑자기 주정부임인 그 추첨 점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정말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BCPMP로는 진행을 하기가 힘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매니저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LMIA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매니저님이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컨펌 받아서 LMIA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LMIA 프로세스부터는 사실 제가 한 건 거의 없었고요. 이주공사의 대행을 맡겨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LMI 신청을 하고 한 2달 정도 걸려서 이제 최종 승인이 났고요. 다행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5월 비자가 끝나기 한 달 반 정도 전에 워크 퍼밋을 신청을 해서 문제없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한 워크 퍼밋이 2020년 3월에 나왔는데, 이때부터 밴쿠버가 이제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락다운이 시작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뭐 사실은 2020년 전까지는 맨날 술 마시고 망나니 같은 생활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운동 시작하면서 그래도 조금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했고,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된 해가 아니었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LMI도 받았고 워크 퍼밋도 받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바로 신청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1년 이상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IELTS를 봤어야 됐는데, 문제가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락다운이 되다 보니까 IELTS 예약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신청하고 시험 보기까지 아마 한 2달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5월 중순쯤에 이제 결과를 받았고, 이때부터 아마 그 영주권 추첨 점수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6월에 영주권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영주권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486점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드로우된 점수는 463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접수하고 이틀 뒤에 바로 인비테이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제출 완료한 시점이 2020년 7월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진짜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MI 플러스 PR까지 이제 이주공사에 맡겨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런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이주공사에서도 답을 주기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그때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부터 확인하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GCMS라는 거를 알게 돼요. 보통 이제 G노트라고 부르는데, 이 G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주권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비자들도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서류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심사관이 어떻게 코멘트를 남겼는지, 뭐 패스가 됐는지 페일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달 한 번씩 신청을 해서 그거를 받아봤고요. 이게 신청한 시점에 그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받아봤을 때쯤이면은 이미 또 진행이 많이 돼 있어서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받는데. 그래서 신청하고 받았을 때 또 신청하고 받았을 때 또 신청해서 아마 한 4번 정도 신청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보다 이제 G노트 한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신청하시는지는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7개월가량 갖고 2021년 1월에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영주권 타임라인을 한번 말씀드리면 2018년 5월에 이제 캐나다 입국해서 코업 학교를 시작을 했고 2019년 1월에 워홀로 변경을 했고요. 2019년 10월 정도에 LMIA 접수했고 2019년 12월에 최종 승인 났고 2020년 1월에 이제 워크 퍼밋 신청을 했고 2020년 3월에 워크 퍼밋을 수령을 합니다. 2020년 6월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CEC 이민으로 신청을 해서 7월에 최종 서류까지 다 제출을 했고요. 2021년 1월에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승인받았습니다. 저도 준비를 해봤지만 영주권이라는 게 뭐 계속 기다려야 되는 시간의 연속이고 그리고 서러운 일도 많이 겪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뭐 방법이 버티는 것밖에 없어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영주권 따시면 더 이상 이제 비자 관련해서 소갈이 안 해도 되고 서럽고 힘든 일 안 겪어도 되니까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셔서 영주권 끝까지 잘 준비하셔서 받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날씨에 억가당해서 또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된 브이로그였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